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스트종목 상담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가 3거래일 만에 하락 보이면서 장 초반 1800 초반선까지 내려갔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7월 들어서는 1조 3천억 원가량의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수엔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계 운수 장비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2%대 하락, 기아차 1%, 부품주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LG화학은 반면 3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면서 오늘도 2% 추가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강한 모습 보였었습니다만 다만 요즘에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거래일째 하락 이어가면서 480선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현재는 483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7일 화요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해드리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가능합니다. 013-3366-0111번 무료 문자입니다.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서둘러서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도 열려 있습니다. 02-3153-2610번 전화 열려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우기술입니다. 매수가 13,450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손절가가 목표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다우기술 같은 회사, 다우기술은 굉장히 좀 이렇게 탄탄한 회사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키움증권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된 지는 좀 됐죠. 그러니까 사람인 HR이라는 그 기업의 일단 모회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회사의 자체적인 그 어떤 영업 실적보다는 그 자회사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크게 반영되면서 기업의 가치 자체는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체적으로 벌어들이는 것이 많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시나 그 자회사의 실적 부분들은 여전히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 첫 번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메리트 있는 측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다우기술이 영위하고 있는 업태 자체가 이제 IT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그쪽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기술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기술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다우기술이 그중에서 실제적인 기술들을 좀 구현해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저점 부분에서부터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세를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굉장히 좀 이렇게 흔들림 많은 그 변동성 장세인데 거기서도 견고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은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보유 관점이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자산가치 부분만 좀 반영하는 측면에서 16,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지지했던 강하게 지지했던 부분입니다. 12,000원 선인데요. 그 이전에 강하게 이런 IT 서비스 업종들 특히나 다우기술 같은 경우 모멘텀이 크게 발생하면서 점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부분이 가장 강력한 지지점이니까 손절가 12,000원, 목표 주가 16,0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5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LS입니다. 매수가 104,000원에 비중이 10%인데요. 보유, 손절 어느 쪽이 좋을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매수가로 봐서는 조금 매수하신 지 오래되신 것 같은데요. 심기현 대표님이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우선은 뭐 LS를 비롯해 LS 산정 같은 종목군들 사실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좀 성장성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주 모멘텀으로 현재 LS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 상대 좀 양화 흐름 보이고 있다고 정리해 드리겠고 사실 그동안 대세 하락의 흐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사양 산업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그런 형태 속에서 상대적으로 낙폭 더 커진 모습 보였는데 개인적으로 66,000원대 저점 형성 이후에 지금은 꾸준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뭐 건설이라든가 이러한 수준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는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이러한 부분 변형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전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 중동 지역의 변화가 무조건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갖고 있다라는 점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LS 같이 쿠웨이트를 비롯한 이 중동 지역에서 소식은 계속적으로 들려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점 손절보다는 우선은 홀딩하셔갖고 손실 줄이자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목표가 설정은 우선은 95,000원대까지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71,000원대에서 반등 좀 빠르게 모색을 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엇갈려하는 모습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은 추세가 상승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우선은 한 92,000원대까지도 좋을 것 같고 95,000원대까지의 어느 정도 지금과 같은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반전 가능성 염두를 하시면서 목표가 설정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손실 줄이시는 전략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종목 봐드렸습니다. 0909번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파트론 정확한 가격과 비중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295번님인데요. 효성입니다. 매수가 56,500원에 비중이 40%인데요. 궁금하신 점은 장기적으로 보유해도 될까 이렇게 문의하셨습니다. 효성 전체적으로 2010년도에는 한 13만 원대 가던 주가였는데요. 요즘 좋지 않습니다. 51,900원 선 오늘 1%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성규 팀장님, 효성 장기적으로 가져와도 될까요? 네, 일단 효성은 이제 지주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사인데요. 어떤 업태를 좀 이렇게 가지고 있냐면 섬유 부분 최근에 많이 안 좋죠. 그리고 일반 화학 부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중공업 부분도 역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딱 말씀드렸을 때 최근에 가장 안 좋은 업황들 딱 이렇게 떠올리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떠오르죠. 의복들 굉장히 요즘 실적들 별로 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나 말씀드렸던 일반 화학 부분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바로 유럽에 역시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 조선중공업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그 중에서 여파를 가장 많이 끼쳤던 것은 바로 이제 중공업 부분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효성 같은 그룹은 그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뭐 방어적이나 이런 성격보다는 역시나 경기 순환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악재가 나오면서 증시 자체도 그렇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효성은 지금 구간이 일단은 지주사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통 PER 가치보다는 PBR 가치의 연동이 큽니다. 그래서 효성은 지금 저평가 0.5배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지금 현재 크게는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세계 경제가 둔화세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보통 1배수 정도 잡는데요. PBR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부터 사실상 10만 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만 일단 6만 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굳이 뭐 손절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손절가는 짧게 5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짧으니까 이 점 좀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LG생명과학입니다. 매수가 37,131원에 비중이 20%인데요. 전반적인 진단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님. 네, 우선 뭐 LG생명과학 역시나 제약주입니다. 제약주가 최근에 흐름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텐데 역시나 경기 방어주 그리고 4월 약가 인하 이후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오히려 해소된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으로 LG생명과학을 비롯한 제약주들의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LG생명과학 아직까지는 이 제약업종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27,000원대에서 이미 35,000원대까지 많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물론 저평가 메리트 나타나고 있지만은 사실 영업이익률이 0.7% 즉 1도 안 되는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에 대한 그런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뭐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뭐 작용하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제약업종 이러한 신약 모멘텀으로 대세 상승을 이룰지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겠고
지금 가격대가 1.8% 강세 흐름 보이면서 35,95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해서도 역시나 강세 흐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지금 시장 분위기 형성 속에서 제약주들이 좀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점을 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은 37,5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만 설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목표 주가 설정해 주시고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 완전히 지금 추세가 상승 쪽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분위기가 얼마만큼 이어질지에 대해서 업황이 받쳐주지 않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선은 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반등 시 좀 매도하시는 의견 지금 시점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부품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현대모비스입니다. 매수가 28만 6천 원에 비중이 15%인데요.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니까 조금 손절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성규 팀장님. 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주 설명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마이너스권에서 있지만 지금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플러스권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계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 현지화 전략으로 인해서 국내 부품 업체들과 제휴를 좀 이렇게 많이 맺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현대모비스가 사실상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데 주가가 안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많죠. 근데 왜 그러냐면 2009년도에서 10년도에 갈 때 100% 영업이익률이 100%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50%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실적은 분명히 달성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도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지만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기본 캐파가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률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저는 부품주들이 상대적으로 지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보유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PER 배수로는 지금 8배 수준도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부품 업체들과 제휴를 맺는 것은 물론 국내 시장을 잠식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 결국에 타겟팅은 중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나쳐 가기 위해서 역시나 우리나라 국내 부품업체들과 제휴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한번 현대모비스 주가 흐름 보게 되면 그 전저점을 계속해서 지지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위태한 순간도 있었지만 27만 원 언저리 부분을 계속해서 좀 지지하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이 부분에 쌍바닥 패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안정적인 추세니까 이 부분을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6만 7천 원 선이 손절가고요.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지금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8%대에서 이번 2분기에 한 10%대로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 지배력 넓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목표 주가는 33만 원 선 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좀 멀지만 장기적 보유를 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33만 원 선을 목표 주가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상승 반전했던 코스닥은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483선입니다.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네요. 오늘 코스닥 종목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츠로시스입니다. 10월 발사 예정인 나로우와 또 관련된 테마주인과 이렇게 문의하셨는데요. 심기현 대표님 맞습니까? 네, 우선은 맞다라고 정리해드리겠고 비츠로테크와 계열사 관계이기 때문에 비츠로시스 역시나 나로우 관련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로우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작용하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은 일정은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큰 이슈는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일정상으로는 오늘 10월 달에 발표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연초에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미뤄봤을 때 다시 한번 좀 테마 형성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미 증시에서는 좀 한 번쯤은 반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비츠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 들어서 최근에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선은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이 비츠로시스가 나로우 관련주로 현재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분명한 것은 10월 달 아무래도 다시 한번 이러한 이슈가 불거진다라고 한다면 한 8월, 9월 달쯤에는 한 번쯤은 테마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시점 매수를 하신 게 아니고 매수를 염두를 하시는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비츠로시스뿐만이 아니고 비츠로테크라든가 한양 ENG 같은 종목군들이 같이 거래량 동반되면서 급등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따라잡으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관련 이슈는 맞겠지만은 확실하게 이 이슈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뭐 관심들 많으실 텐데요. 매수가 4,010원의 비중이 50%라고 하시네요. 이성규 팀장님 진단해 주시죠. 네,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본업 자체는 이제 건설업과 연동이 많죠. 그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근데 그 실적 부분들이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물론 전방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실적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유진기업이 어떻게 보면 수익성을 좀 갉아먹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그것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하이마트의 영향이 컸습니다. 하이마트가 그 당시에도 같이 동반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진기업이 물론 특별히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잘못한 건 없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 기업에 대한 신뢰성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추이를 봐서는요.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죠. 뭐 PER이라든지 그런 가치 자체에 기업의 브랜드 가치라든지 신뢰성 가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돼서 보통 책정이 되는데 밸류에이션 상태가 그러면 낮아졌다. 지금 이전보다 낮았다고 해서 사실상 그 좋은 단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 신뢰도를 더 잃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한번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유진기업이 한번 큰 폭으로 좀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역시나 하이마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전저점 부분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박스권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넓은 추이로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전형적인 약세 패턴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전저점 부분 약 2,500원 선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 실적이 확실하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에는 주가가 상방향으로 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손절가는 물론 전 저점 부분입니다. 전 저점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미태한 순간이라서 3,000원 선만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이 상태가 지속되게 됐을 때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은 4,000원 선에서 매물대에 막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4,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엔 에스테파마 봐드리겠습니다. 매수가 8,400원에 비중이 30%입니다. 손절 목표가 궁금하다 하시는데요. 지난 4월 고점을 찍고서는 좀 최근 하락세입니다. 오늘도 2% 정도 빠지면서 7,710원입니다. 심기현 대표님 도와주시죠. 네, 우선 뭐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도 의학, 바이오 관련주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MRI 관련된 부분,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의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지금 약간은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에스테파마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우량 중소형주다라고 해갖고 성장성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2010년도 2,000원대 주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000원대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기업을 토해냈는데 전반적으로 이러한 상승 추세 속에서 이제는 좀 기업의 펀더멘털은 어느 정도 주가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반영 과정 속에서 이제는 매물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손절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이라도 좀 분할 매도하시는 관점 대응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이미 차트상으로도 11,000원대부터 급격하게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반등 강도 나왔지만은 전고점을 뚫지 못하는 그런 반등 강도, 즉 상승 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지금은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가격대가 지금 7,700원 라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7,500원 라인이 사실 6월 달에 전 저점, 즉 연중 최저점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만큼 떨어질지에 대해서는 약간은 의문감이 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지 라인 형성될 수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지금 이 지지 라인을 믿고 홀딩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르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분할 매도 혹은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드리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또 잘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188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일진에너지입니다. 6,550원에 비중이 50%인데요.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1% 상승하면서 5,150원 선. 좀 매수 단가를 낮추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이성규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LG에너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비중이 50% 정도 되시는데요. 추가 매수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또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분산 투자로 다른 기업에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낫고요. LG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에서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그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제 플랜트 쪽입니다.
플랜트는 근데 사실상 이 발주가 됐을 때, 그러니까 다른 회사가 이 회사에 발주를 줬을 때 발주 취소가 될 확률이 가장 적은 부분이라서 그런 수익성 안정성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마진율은 떨어진다는 거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동안에 일진에너지가 그렇게 실적이 크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이제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광 사업이 많은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한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줄어들었죠. 이제 그쪽 부분에 일진에너지도 많은 힘을 기울였는데 역시나 그 부분에서 이익 성장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태양광이 그나마 많은 업체들이 도산하고 구조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한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 추세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만 조금 개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은 뭐 2009년도에 주당 한 800원 정도를 기록했었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다 달성하기 힘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당 한 600원 정도의 수준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우선적으로 4,9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이전에 이때는 목표 주가는 월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4,900원 선은 반드시 좀 지키시면서 손절 대응은 해주시기 바라겠고 목표 주가는 그 2008년에 있었던 이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라는 그런 어떤 증자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보다는 절반 부분, 그래서 약 7,000원 선 정도를 목표 주가로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포스코 ICT입니다. 매수가 7,050원의 비중이 20%인데요. 매수가로 미뤄봤을 때는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면서 6,900원인데 심기현 대표님 진단해 주시죠. 네, 우선 뭐 포스코 ICT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손실 중이신데 손실을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홀딩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포스코 ICT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뭐 LED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특히나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는 좀 급등 양상보다는 조금 급등 이후에 좀 하락 추세 보이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다방면 사업에 따른 성장성, 즉 안정화된 부분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부진한 흐름 최근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포스코 ICT도 그런 타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시점 뭐 단순히 포스코의 영향으로만 종목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익 개선도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테마 형성 가능성도 높다라는 측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홀딩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마 시즌입니다. 또 태풍까지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이 전력 관련된 부분이 얘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무더위 시작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테마 형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든 아니면 테마든 우선은 급등 양상, 즉 7,800원대까지의 상승 가능성은 열어둘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홀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익 보고 나오자는 관점 말씀을 드리면서 홀딩 및 그리고 손절가에 있어서는 6,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 양상도 꼭 지키자라고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파트론입니다. 0909번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1,500원의 손절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이성희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파트론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주가는 지지부진한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이 파트론 같은 경우가 2009년도부터 10년도까지 몇 퍼센트 성장이지만 50% 넘는 좀 성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1년까지는 한 60% 넘는 성장을 보였고요. 그런 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성장을 했을 때 그 다음 분기에 그 성장률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면 말 그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그 추이 자체를 말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파트론이라는 기업이 그전에 이제 아시겠지만 이 IT 부품주로서 굉장히 선전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에 대한 둔화를 느꼈는지 신규 사업 부분 합니다. 뭐 광마우스라든지 센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 매출이 정확하게 크게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가 이 파트론이 재차 도약할 수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도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11,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입니다. 12,500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파트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종목 상담을 마치고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작년 8월 유럽 재정위기 이후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들이 갈 곳을 좀처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단기 부동자금은 653조 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7월 말 635조였던 단기 부동자금은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 재정위기 이후 655조 원대로 늘어난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 금리는 낮고 부동산 시장은 침체된 데다 증권 시장도 박스권을 맴도는 등 경기가 불확실해 마땅한 장기 투자처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유가 시대가 이어지면서 상대적으로 기름값이 저렴한 셀프 주유소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국 셀프 주유소는 775개로 작년보다 334개나 늘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셀프 주유소가 늘어난 것은 일반 주유소들이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셀프 주유소로 대거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셀프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 평균 가격은 일반 주유소보다 리터당 40원에서 90원가량 저렴합니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전매 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 주택지구의 주택 전매 제한은 기존 5년에서 10년에서 2년에서 8년으로 완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50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1000가구 이상 또는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해서는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아파트를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북한이 현현철 인민군 대장에게 차수 칭호를 수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군 차수 계급은 우리 군의 대장 계급보다 한 단계 높은 것으로 해임된 리영호가 차수 계급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영철 차수가 리영호의 후임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영철은 2009년 최고인민회의 제12기 대의원에 선출됐고 2010년 조명록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2011년 김정일 위원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았습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베스트 종목 상담 수고해주신 두 분의 전문가는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님, YG인베스트의 심기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베스트 종목 상담 블로그가 새롭게 오픈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방문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연절입니다. 2008년 이후 재연절 공휴일 제외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실 텐데요. 또 그 의미 되새기시면서 뜻깊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태풍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오후 잘 보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